안녕하세요 여러분. 외신 속에서 경제와 금융의 트렌드를 찾아서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먼입니다. 중국에 직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 많으시죠? 한국 경제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초미의 관심사죠. 최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조세 감면과 유동성 공급 등 대대적인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면에 중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경계 시각이 높아졌고요. 커버 그림에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 검은 고니가 등장했습니다. 모두 심각한 경제 위험을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중국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블룸버그가 7월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이후에 최근 9월 9일, 9월 10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중국 관영 통신사인 글로벌 타임즈에서도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각각 다른 관점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정리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시진핑은 통제 불능의 회색 코뿔소를 막고 블랙스완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란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이미 알고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얘기합니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확률론에서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를 언급합니다.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는 과다한 부채 문제이고요. 블랙스완은 급격한 경제 성장 침체 위험을 얘기합니다. 최근 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중국 경제 지표 또 글로벌 경제 지표에 반영해서 다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영향들이 일어나면서 이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라는 블랙스완을 경고하는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중국 경제 성장은 1992년 이래 가장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연율 기준 6.2%인데요. 보시는 것은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제공하는 중국 경제 성장 연율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 경제 성장률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은 세계 경제 GDP의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GDP 성장률의 3분의 1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영향력으로 세계 경제의 일자리, 생활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에는 글로벌 경제에 큰 파급 효과가 우려됩니다. 이 중국 경제 6%대 성장률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3% 성장률을 가진 것에 비교하면 배 이상은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지탱하고 기업의 이윤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규모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부담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는 굉장히 높은 경제 성장률이 필요한 것이죠. 블룸버그 추산 2020년까지 중국 경제의 정부와 기업과 가계부채를 합친 총 부채는 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연 부채 규모가 커질수록 중국 경제 침체 시에 세계 경제의 타격은 더 커질 것입니다. 침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이유로 중국 정부가 6%대 성장률을 지탱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이것을 글로벌 경제가 또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중국 경제 둔화는 경제 성장률 뿐만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8월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7월 마이너스 0.3%에 이어서 8월에도 마이너스 0.8%로 연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프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가 둔화되면서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인 애플, 프라다, 스타벅스 등의 중국 내 판매 실적 성장이 2018년
둔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중국 관련 자료인데요. 최근 경제지표 추이입니다.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까지 모두 최근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달러 환율 추이는 계속 위안화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처럼 중국 경제 최근 추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이라고 추산되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글로벌 수요도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글로벌 수요의 카나리아, 벨웨더, 지표격인 싱가포르 경제도 2분기 GDP 성장률이 분기 마이너스 3.3%, 연 0.1%를 기록하면서 2012년 이래 가장 악화됐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음에 따라서 중국 경제 성장도 다시 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편 중국 경제는 이런 미중 무역 분쟁 말고도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별도로 인구의 고령화 문제도 중국 사회의 큰 문제고요. 시진핑 정부가 약 3년 전부터 추진해온 레버리징, 과다부채 해소 정책도 중국 경제의 성장 악화에 큰 원인이 되어 있고, 대기오염 해소 등 환경정책도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에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중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 경착륙이라는 블랙스완에 대한 블룸버그의 분석과 최근의 상황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단 블랙스완의 기미가 있어 보입니다. 블룸버그가 지적한 중국 경기 침체라는 블랙스완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2019년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색 코르푸스, 과다 부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회색 코르푸스 또는 블랙스완 하고 퀘스천 마크죠. 중국 정부는 2017년까지 경제 성장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제 전반의 신용이용, 즉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서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시행했는데요.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1260억 달러라는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고요. 연초부터의 세금 감면 효과가 2019년 약 29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의 목적을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촉진에 중점을 두지만 전반적으로 부채 감축 캠페인을 유보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채 감축, 경제 용어로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요. 부채를 푸는 겁니다. 이 디레버리징과 경제 안정화, 이코노미 스테빌라이징과는 상호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채 감축과 경제 안정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부양 조치를 다음 분기에도 내놓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는 이번 경기 부양 조치가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무차별, 무작정적인 정책이 아니고 정밀한 타겟을 가진 신중한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디레버리징이 시행되는 이상 부채는 올라가는 것이죠.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는 2017년 중국의 수석경제관료인 왕치준이 언급했는데요. 그 내용은 그림자 금융, 자산버블, 국영기업 과다부채, 은폐된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만연된 불법 펀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년간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이런 회색 코뿔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번 최악의 경제 둔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악의 경제 둔화 영향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 정책의 디레버리징은 덜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일자리와 성장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한 모든 대출을 유도할 것이고, 지방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기타 프로젝트에 채권 발행을 증가시켜 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해서 전체 대부분 섹터에서 부채 증가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1분기 중국 GDP 대비 총 부채는 5.1%가 증가했고 6월 말은 0.7% 증가해서 249.5%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내부적으로는 안정을 위한 레버리지 증가가 완만한 상태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회색 코프스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연구소의 분석으로는 중국 총 부채가 7월 말에 이미 303%를 도달했고 글로벌 부채의 15%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상당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부채 의존에 의한 투자 증가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부채 중독성 경제 성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명백한 레버리지 정책이 재개되면서 금융, 신용 부분에 회색 코프서가 등장할 여지가 커졌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블룸버그의 블랙스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회색 코프서 모두 등장할 여지가 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블룸버그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같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서방 시각의 분석에 대한 중국 관영통신인데요. 글로벌 타임즈의 반박 의견입니다. 즉 중국 경제의 블랙스완과 회색 코프서 견해에 대한 반박 의견이죠. 글로벌 타임스에 의하면 중국은 지금 현재 경제 구조 전환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고정투자 등 투자 중심형에서 혁신 중심형, 인베스트 드리븐에서 이노베이션 드리븐으로 경제 구조가 변화되고 있고요. 해외 무역 중심, 해외 교역 중심, 수출 중심 국가에서 내수 소비 중심형으로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에 교란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1대1로 계획,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라는 중국의 세계 경제 정책 일환으로 그 1대1로 계획 축선상에 있는 국가들과의 교역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오히려 중국의 구조적 개혁을 촉진 중이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혁신을 가속시키고 있으며 소비 지지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중국 경제의 질적인 변화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는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축이라고 합니다. 서방 경제학에서에게는 소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것으로 타겟팅하고 있는데요. 교육, 의료, 환경, 관광, 운송로 개척 등의 경제정책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국민들의 생활 개선 수요와 개발하는 동기를 교란할 수 없고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로 기술 의존형인 미국 경제는 기술 개발 정책 시에 둔화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에 따른 경제 지표 악화는 일시적인 어린아이의 성장통과 같은 것이고 가장 높은 생산성을 가진 중국 경제는 합리적인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성장하는 고등경제이며 경제의 목표가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중국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전혀 다른 경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방 경제 시각으로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머니부머가 보기엔 중국도 중국 인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국도 국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 중국도 국민들의 일자리와 삶의 질, 결국은 성숙된 경제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으로 채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서방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한 반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 기존의 경제학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경제의 목표와는 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회색 코프서, 블랙스완 좀 이해가 되셨나요? 미중 무역 분쟁이 블랙스완, 중국의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거기에 따른 경기 부양 정책이 중국의 과다 부채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회색 코프서 위험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중국 경제는 우리는 경제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와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은 젊은 경제고 어린아이 성장통을 하고 있는 단계고 그 서방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죠.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경제, 필리스 곡선의 붕괴 등 전임 미답에 상황하고 들어감으로 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책 도구를 잃고 판단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새로운 경제의 발전 단계를 개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과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포지션을 가지시거나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트럼프의 언행과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중국의 회색 코뿔소와 블랙스완, 결국은 트럼프가 보낸 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외신 속에서 유익한 경제와 금융 정보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는 머니 부모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번째 경제, 중국 경제에 대한 최근 트렌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